혹시 연인이랑 크게 다투고 나서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얘기하다가 하고 깜짝 놀란 적 없으세요?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는데 마치 서로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본 것처럼 기억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바로 그 답답한 순간 말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 명은 있었던 일을 아주 건조하게 나열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그날의 감정선이 전부인 애절한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요. 오늘 이 시간 왜 이런 기억의 불일치가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쏙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한쪽은 시간, 장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은 객관적인 사실 조각들을 기억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 순간에 싸늘했던 분위기, 상대방의 미묘한 목소리 톤, 그리고 내 마음에 남았던 상처 같은 감정의 풍경을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죠.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건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하지만 감정이 중심인 사람한테는 밤 9시라는 시간보다 그 순간 느꼈던 그 서늘함, 그 감정적인 경험 자체가 사건의 핵심이고 진짜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기억은 전혀 다른 평행우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험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우리 뇌는 왜 이렇게 다르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서로 다른 기억 방식 뒤에 숨겨진 우리 뇌의 과학적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가 바로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 기록을 넘어서요, 그 사건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고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를 같이 저장하는, 말하자면 우리 뇌 안에 있는 나만의 역사 기록 시스템 같은 거예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게 학계에서도 이 기억의 차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서 강도 가설인데요. 말 그대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 기억을 더 깊고 선명하게 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스타일 가설. 이건 애초에 사람들이 경험을 해석하고 되새기는 방식 자체가 그냥 다르다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뇌 스캔을 통해서도 단서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의 활성도를 보면 감정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 성별에 따라서 뇌의 활성화 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은 감정을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 강하게 연결하고, 다른 쪽은 사건의 구조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식으로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고요. 이런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자, 이제부터 이 두 가지 기억 스타일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파와 팩트파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볼게요. 갈등 상황에서 이 두 플레이어가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른 게임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정파에게 진실이란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예요. 그래서 그날의 분위기, 미묘한 뉘앙스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내죠. 반면에 팩트파에게 진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장소, 정확한 발언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한 아내분의 실제 사연인데요. 상대방이 그토록 중요했던 순간의 디테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이건 단순한 기억력 문제를 넘어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심지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아주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기억을 막 서술하면 다른 한쪽은 엄청난 혼란을 느끼면서 방어적이게 돼요. 마치 내 기억과 감정이 틀렸다고 공격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를 가리는 진실 공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움의 무대를 아예 바꿔야 해요.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기억이 더 정확하다는 걸 법정에서처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억의 차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이 그 순간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로 다른 언어인 사실과 감정을 어떻게 서로를 위해 번역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팩트파에 가깝다면
이 세 가지 스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팩트를 따지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모든 논쟁의 문을 닫고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그 후에 당신의 기억을 차분히 공유하는 거죠. 만약 감정파에 가깝다면 이 방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래 라는 비난 대신에 나는 당신이 했던 A라는 말 때문에 B라는 감정을 느꼈어 처럼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그로 인해 파생된 내 감정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은 100% 진짜지만 상대의 기억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인지 스타일,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억이 충돌할 때 누가 맞아?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각자 어떤 경험을 한 걸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팩트파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감정파에 더 가까우신가요? 그리고 나의 이런 스타일이 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오늘을 계기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